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험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4부-4 다시 한번 탁탁 불규칙한 리듬처럼 마음을 간지럽히는 소리가 울린다. 탁탁 탁 탁탁. 이 소리가 뭐였더라?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 술래잡기 할 때 여기 있나요? 라며 하는 노크 소리? 엄마가 듣기를 바라며 내가 너스 스테이션을 두드리는 소리? 바닷바람에 날아온 작은 돌이 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탁탁 탁. 아니야. 나무망치 소리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날 4살 생일날이다. 눈을 뜬다. 엄마가 마당에서 나무망치를 두드리고 있다. 우리 집이 해가 가득한 조그만 정원에서 엄마가 종이상자를 바닥에 깔고 책상다리하고 앉아 뭔가를 만들고 있다. 나무판과 막대기, 대패와 실톱 등이 들어있는 공구함이 옆에 있다. 엄마, 아직 멀었어? 내가 말한다. 혀 짧은 그 목소리는 아직 어리광이 섞여 있다. 응, 아직이야. 멀었어. 엄마가 노래하듯 대답한다. 엄마의 긴 머리카락을 황금빛 햇살이 물들이고 있다. 긴 속눈썹에도, 나보다 훨씬 통통한 입술에도 황금빛이 물방울처럼 놓여 있다. 엄마는 툇마루에 나를 세우고 줄자를 이용해 다리 길이를 잰다. 톱으로 막대기를 몇 개 자른다. 전통 드릴을 이용해 나무판에 구멍을 뚫는다. 우리 엄마는 요리도 운전도, 목공까지 뭐든 잘한다. 분홍과 파랑, 노랑, 뭐가 좋아? 페인트통을 늘어놓고 엄마가 내게 묻는다. 노랑. 내가 대답한다. 그때 마침 엄마 뒤에서 노랑나비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뻤기 때문이다. 깡. 엄마가 소리를 내며 페인트통을 따자 가슴을 뛰게 하는 냄새가 마당에 퍼진다. 솔에 페인트를 잔뜩 묻혀 사방 30cm쯤 되는 크기로 잘라놓은 판 2장에 색을 칠한다. 반들반들한 노란색은 5월의 햇빛을 반사해 눈 부신 빛을 여기저기 흩뿌린다. 점심으로 둘이 볶음 우동을 먹었다. 오후가 되니 페인트는 다 말라 있었다. 선명한 노란색으로 칠해진 판을 만지니 거칠거칠한 이상한 감촉이 났다. 엄마는 그 판에 몇 개의 막대기를 꽂는다. 탁탁탁. 나무망치가 다시 가슴을 간지럽히는 소리를 울린다. 엄마, 아직 멀었어? 조금 지루해져 화단에 작은 돌들을 늘어놓으며 불만스럽게 말한다. 배가 부르니 졸음이 쏟아진다. 그게 말이야. 엄마가 일부러 안달나게 말한다. 탁탁, 탁탁. 그리고 나를 보며 생긋 웃는다. 완성. 스즈메, 생일 축하해. 엄마는 노란색 의자를 내게 내민다. 와.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른다. 소리는 지르는데 뭔가 확 와닿지 않는다. 그 의자는 사각형의 등판과 좌석에 나무 막대기가 꽂힌 아주 심플한 형태였다. 어린 나는 좀 더 극적인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엄마. 이의 얼굴이 여기야? 내가 등판을 가리키며 말한다. 응. 이건 의자야. 스즈메 전용 의자. 엄마가 씁쓸하게 웃으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게 말한다. 엄마는 의자를 들고 잠시 생각한 뒤 등판에 연필로 2개의 동그라미를 그린다.
공구함에서 조각칼을 꺼내 등판에 홈을 판다. 다 파낸 뒤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고 다시 페인트를 싹 칠한다. 의자 등판이 두 눈이 제대로 달린 얼굴이 된다. 자, 어때? 우와. 이번에야말로 진심에서 나오는 환호성을 지른다. 눈동자가 있는 노란 의자는 당장이라도 말을 시작할 듯한 얼굴이다. 나와 친구가 되어줄 것처럼 보인다. 졸음기도 지루함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스즈메 전용이다. 의자에 앉는다. 내게 딱 맞는 크기의 전용이라는 말을 또 을조린다. 엄마, 고마워. 의자에 앉은 채 옆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엄마에게 달려들듯 안긴다. 우리는 셋이 한 덩어리가 되어 마당에서 구르고 만다. 엄마의 가슴에 안긴 채 자신만만하게 선언한다. 꼭, 영원히, 평생 소중하게 쓸게. 평생. 와, 엄마가 만든 보람이 있네. 엄마가 웃는다. 나도 기뻐 웃는다. 우리의 웃는 소리도, 그날 정원의 빛도, 해안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도, 이따금 지저귀던 휘파람새의 울음까지 모든 게 또렷하게 여기에 있다. 계속 잊고 있었는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들은 내가 생각해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지금도 내 안에 있었다. 따뜻하고 진흙처럼 농밀한 깜빡 잠을 안타까워하면서 천천히 꿈에서 깼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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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귓가에서 낮게 바람이 불고 있다. 졸졸 흐르는 작은 물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있다. 번뜩 눈을 떴다. 주위는 캄캄했다. 머리 위쪽 아주 높은 곳에 살짝 푸른 기가 도는 옅은 빛이 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나도 옅어 눈꺼풀 안에 비친 허상처럼도 보인다. 자신이 정말 눈을 뜨고 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어 불안해졌다. 몇 번이나 세게 눈을 깜빡였다. 이윽고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다. 뿌연 영상에 내 눈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천장은 4, 5층 건물의 빌딩처럼 높았고 거대한 블록이 조합된 듯 기묘한 요철이 있다. 곳곳에 있는 직선의 틈에서 옅은 빛이 살며시 스며들고 있다. 인공시설치고는 질서가 없고 천연 동굴치고는 기하학적인 형태가 너무 많은 거대한 공간에 나는 똑바로 누워 있었다. 등에 닿은 돌 표면은 살짝 축축했다. 여기는 중얼거리며 상반신을 일으키고 치마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스마트폰을 꺼냈다. 옷감 스치는 소리가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크게 울렸다. 어디지? 사이드 스위치를 누르자 액정 화면이 환하게 빛나 절로 눈을 가늘게 뜨고 말았다. 지도 앱을 켰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니 지형이 표시되었다. 화면 가득항에 지형이 있고 현재 위치는 그 한가운데이다. 강, 밑. 훨씬 넓은 범위를 보려고 손가락으로 지도를 잡고 축소하자 훌쩍 화면이 꺼져버렸다. 충전이 안 되어 있다는 붉은 배터리 아이콘이 화면에 나타났다가 그것도 곧 꺼졌다. 아, 폐에서부터 숨을 토해냈다. 배터리가 완전히 꺼져버렸다. 머리는 여전히 안개가 낀 듯 뿌옇다. 꿈의 잔향이 귓속까지 아직 설핏 남아있다. 축축한 땅에 앉은 채 천천히 주위를 살폈다. 아, 멀리 작은 빛이 있다. 내가 있는 넓은 공간에서부터 몇 개인지 통로가 나 있고 그 하나 안에 옅은 파란색으로 빛나는 빛이 있다. 소타시.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켰다. 일어날 때의 위화감으로
왼발에 신발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런가? 빛을 향해 걸으면서 서서히 기억을 떠올렸다. 상승하는 미미즈에서 한쪽 신발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의자를 묘석을 미미즈에 찌른 것, 그 직후 미미즈가 사라지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통로를 빠져나온 나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다. 그곳은 폐허였다. 아주 오래전 시대의 폐허가 지하 공간에 펼쳐져 있었다. 여기는 그 폐허는 모든 것이 나무와 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지붕은 모두 기와이고 기둥은 모두 나무, 담도 전부 돌을 쌓아 만들었다. 그 폐허의 중앙에 아주 큰 거대한 성문이 덜렁 서 있다. 그 성문만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성문에는 양쪽으로 열리는 커다란 문이 있고 그 안에 별이 가득한 하늘이 펼쳐져 있다. 도쿄의 뒷문? 순간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철퍼덕, 발이 물을 밟는 소리가 났다. 성문 주위에는 차가운 물이 살짝 고여 있었다. 아! 너무 놀라 문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다. 성문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저 세상의 별밤이 있고 그 아래 새카만 언덕이 실루엣으로 보였다. 그 언덕 정상에 박혀있는 뭔가가 있었다. 의자였다. 의자 다리가 검은 언덕이 된 미미즈의 몸에 단단히 박혀있다. 소타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 언덕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도 손이 닿을 만큼 가깝게도 보였다. 원근감이 마구 뒤섞였다. 달린다. 문이 다가온다. 문을 통과해 언덕 기슭에 왔다고 생각한 순간. 그곳은 원래 내가 있던 캄캄한 폐허였다. 돌아본다. 통과했던 성문이 있고 문 안에는 여전히 저 세상이 말갛게 펼쳐져 있다. 규슈에서 다이진을 뽑았을 때의 최초의 문과 똑같았다. 들어갈 수가 없어. 하지만 보이기는 한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가 있다.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발을 신은 쪽 발이 걸리는 바람에 물속에 넘어지고 말았다. 차갑고 까칠한 물이 입으로 들어온다. 벌떡 일어났다. 물을 뱉고 오른쪽 신발을 뜯어내듯 벗어버렸다. 양말만 신은 채 달리기 시작해 문을 통과했다. 안 되네. 다시 폐허였다. 돌아보니 소타시는 문 안, 검은 언덕의 정상에 있었다. 저 세상에 있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는 저기에 있고 내 눈에 보인다. 소타시. 소리친다. 소타시, 소타시. 대답은 없다. 무릎에서 힘이 빠진다. 소타시, 소타시. 서 있을 수 없어서 물에 무릎을 꿇는다. 소리치려고 했으나 그냥 숨이 되고 만다. 소타시. 스즈메. 갑자기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퍼뜩 정신이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보니 어둠 속에 노랗게 빛나는 동그란 눈이 있다. 리드미컬한 물소리를 내며 꼬리를 똑바로 치켜든 실루엣이 다가왔다. 무릎을 짚고 일어난 내 허벅지에 이리저리 몸을 비벼댔다. 흑. 비명이 흘러나왔다. 스즈메. 드디어 단둘이 되었네. 다이진. 하얀 털뭉치에서 도망치듯 벌떡 일어났다. 너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소타시를 돌려줘. 그건 무리야. 왜? 감정이 없는 눈동자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고양이가 말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니까.
몸을 숙여 양손으로 다이진을 잡았다. 와, 기쁜 듯 소리를 높이는 다이진에게 호통을 쳤다. 소타씨를 내놓으라고. 스즈메. 아파. 응석 부리는 목소리. 고양이를 움켜쥔 손에 힘을 더 준다. 내놓으라고. 아프다고, 스즈메. 너 정말. 새끼 고양이의 부드러운 몸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주면 틀림없이 온몸의 뼈가 우두둑 부러질 것이다. 다이진의 입에서 냥 하는 가녀린 비명이 흘러나왔다. 어린애의 목소리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다. 다이진을 안 좋아해? 뭐? 귀를 의심했다. 좋아할 리가? 좋아하지? 진짜 싫어. 소리치면서 움켜쥔 양손을 휘둘렀다. 고양이가 또 비명을 질렀다. 뼈를 다 부러뜨려 차가운 물에 내던진다. 는 상상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친다. 생생한 감촉이 손으로 전해진다. 잔혹함이 부른 고향감과 죄책감이 내 등을 타고 내달렸다. 세게 움켜쥔 손 안에서 조그만 심장이 필사적으로 뛰고 있다. 이건 아니야. 힘을 뺀다. 불가능해. 들어올린 팔이 아주 무거워져 툭 떨어졌다. 손가락을 펼쳐 고양이를 놓아줬다. 풍덩 물소리를 내며 다이진은 내 발밑으로 떨어졌다. 내 발로 서서 낯빛을 살피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어디든 가버려. 내가 말했다. 눈 속 깊은 곳이 불쾌감으로 뜨거웠다. 다시 울고 있었다. 다시는 내게 말 걸지 마. 스즈메. 부르르 다이진은 몸을 떨었다. 갑자기 고양이의 몸이 여위기 시작했다. 포동포동했던 몸은 공기가 빠져버린 듯 앙상해지고 눈도 푹 꺼져 수명을 다한 늙은 고양이처럼 초라해졌다. 스즈메는 고양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다이진을 좋아하지 않았어? 다이진은 그대로 타박타박 어딘가로 사라졌다. 작은 발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졌다. 뒷문 앞에 혼자 남겨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자 생각했다. 화가 났다. 불안하고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고독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바로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전혀 짐작이 가질 않았다. 1분 후, 5분 후,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로 가고 뭘 해야 좋을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눈물은 여전히 양쪽 눈에서 멋대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눈물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다. 차가운 물에 잠긴 양쪽 발은 이미 아무 감각이 없었다. 별표. 자세히 보니 성의 대문에는 미미즈의 잔재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지시겨진 미립자 같은 가늘고 긴 줄기가 문 표면에 여러 개 남아있다. 그것들은 아직 검붉다. 살짝 빛을 내고 있다. 여기서부터 미미즈가 나오고 이 안으로 미미즈는 돌아간 것이다. 닫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껍고 무거운 나무 문을 양손으로 밀었다.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점차 문이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금만 힘을 늦추면 문은 마치 암벽에 부딪힌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게 하려면 온 힘을 다해 밀어야 했다. 두 팔로 문을 밀며 고개를 낮추고 힘껏 온몸으로 계속 밀었다. 몸에서 땀이 분출하고 힘주어 버티고 있는 발바닥에는 피가 배었다.
발밑에 투명한 물이 내 피로 붉게 오염되는 것을 문을 밀며 무심하게 바라봤다. 꼬박 3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간신히 양쪽 문을 닫았다. 발도 팔도 저릿저릿하고 온몸을 쥐어짠 듯 너무나도 피곤했다. 정신을 놓으면 물속에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몇 번 심호흡하고 양쪽 다리에 힘을 주고 목에 건 토지시의 열쇠를 쥐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이 폐허에 예전에 있었을 전경을 떠올렸다. 이윽고 손안의 열쇠가 호흡하듯 열을 띠더니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남녀가 뒤섞인 그 목소리들의 기억은 너무나 멀어 건물 사이를 빠져나온 바람 소리 같다. 그래도 열쇠에서 뻗어나온 빛은 무늬 표면에 연하게 흔들리는 열쇠 구멍을 그리기 시작했다. 세 개의 잎이 동글게 나열된 문양 같은 형태였다. 그곳에 토지시의 열쇠를 꽂았다. 꽂은 채 꼭 구하러 올게요. 라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열쇠를 돌리자 뭔가가 단단히 잠기는 듯한 감촉이 손에 남았다. 바람의 흐름을 가늠하며 들어온 통로와는 다른 쪽으로 걸었다. 바람의 흐름은 약했으나 일정했고 반대쪽은 완만한 오르막길이었다. 젖은 지면은 곧 마른 바위가 되었다. 내가 있는 지하 동굴은 분명 사람의 손으로 파낸 인공 동굴이었다. 벽에도 천장에도 어떤 공구로 깎아낸 듯한 일정한 직선이 여럿 그어져 있다. 지면과 벽 곳곳에 묵으로 적은 글자 같은 게 흐릿하게 남아있다. 천장 부근의 좁은 틈으로 옅은 빛이 흘러들어와 주변 풍경을 달빛처럼 살며시 드러내고 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침인지 낮인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차가운 물에 마비된 발이 지금은 타는 듯 저릿저릿 아팠다. 치카에게 받은 하얀 양말은 어느새 검붉게 말라붙은 피 색깔이 되어 있었다. 계속 걸으니 주위 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끌의 흔적이 남은 암벽에서 벽돌로 쌓은 벽이 섞여 나오더니 곧 콘크리트 제방이 나타났다. 발소리 울림도 변하고 녹슨 철제 난간이 나타난 후 콘크리트 계단으로 이어졌다. 좁은 터널 속 계단을 올랐다. 계단은 한참 똑바로 이어졌고 이따금 넓은 광장이 나오고 다시 또 계단이 이어졌다. 터널 천장에는 좁은 파이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따금 층계참에 앉아 몸을 쉬며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듯한 모양의 천장 파이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리의 통증이 어느 정도 가시면 다시 걷기를 반복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무심하게 계단을 오르기만 했다. 마침내 차가운 바람 속에 어떤 이질적인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자동차 배기가스구나. 드디어 기억이 났을 무렵 머리 위에 조그만 문이 보였다. 동그란 철제 손잡이를 돌려 조그만 철문을 열자 바로 앞에 차가 지나다녔다. 벽에서 상반신을 내밀고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봤다. 오렌지색의 어두운 조명 빛을 받는 그곳은 자동차 전용 터널 속이었다. 옆벽에는 녹색 유도등과 SOS라고 적힌 비상용 전화가 쭉 설치되어 있었다. 200m 정도 앞에 터널 출구가 하얗게 빛나고 있다. 벽에 손을 짚고 아마도 점검에 쓰일 좁은 통로를 종종 걸음으로 걸었다. 차와 스칠 때마다 운전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사람이 없어야 할 터널을 걷는 내 모습에 어떤 사람은 입을 크게 벌렸고 다른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고 또 다른 사람은 나무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다른 사람은 순식간에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출구의 빛이 가까워짐에 따라 어둠에 익숙해졌던 내 눈은 뭔가에 찔린 듯 아프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다리의 통증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터널 출구에는 작업원을 위한 회색 철제 계단이 붙어 있어서 그곳을 뛰어올랐다. 발바닥이 철판을 뚫고 자란 풀을 밟자 아침 햇살이 눈을 찔렀다. 다 오르자 건축자재를 놓아둔 조그만 공터가 나왔다. 눈부심에 눈물이 나와 뿌옇게 된 눈으로 앞에 펼쳐진 풍경을 살폈다. 철책 너머, 저 멀리 펼쳐진 지평선에는 사각형의 고층 빌딩이 빼곡하게 솟아있고 아침 해가 그 틈으로 솟아오르고 있다. 여기는 풍경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 아래에는 짙은 녹색의 물을 품은 거대한 해자가 있다. 그 제방은 성벽 같은 거대한 돌담이었고 그 위에 녹음이 우거진 광대한 숲이 있다. 하얀 벽에 검은 기와를 얹은 낮은 성 같은 건조물이 녹음 속에 여기저기 숨겨진 듯 지어져 있다. 아침 햇살을 받고 반짝이는 근대적인 빌딩에 둘러싸인 채 그곳만 시간을 비껴간 듯 오랜 숲이 되어 있었다. 도쿄에 온 적 없는 나도 이곳은 안다. 황거 15. 네. 15 황거.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일왕이 살고 있는 궁성.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장소의 지하에 있었는지 그제야 이해했다. 아침 공기를 가르듯 집밥구리가 날카롭게 울었다. 올려다보니 하늘은 오늘도 너무나 무의미하게 푸르렀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